여러분 이제는 이 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코딩을 배우는 게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다양한 AI 도구랑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은 이제 누구나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개발동생 채널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이렇게 굉장히 많은 AI 도구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나 그리고 이거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딩 초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AI 코드 에디터를 활용을 할 때 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팁들이나 AI를 활용해서 풀스택 웹 개발을 진행을 할 때 궁합이 좋은 그런 기술 스택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한 서비스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제 배포까지 진행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딩을 모르는 사람이 AI 주도 개발을 배우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 수가 있는지 실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콜로소에서 강의를 런칭을 했는데요. 그 강의에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벌써 콜로소 강의를 감사하게도 완강을 해주셨고 그 완강하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코딩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이런 업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AI를 통해서 개발을 접하게 되었고 그 AI를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풀스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서비스인데요. 베이비론 J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3D 모델을 렌더링하고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 상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베이비론 JS라는 기술 스택은 강의에서 포함된 그런 기술 스택은 아니지만 어떤 기술 스택이든지 굉장히 빠르게 습득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기획을 했었는데 제가 의도한 대로 처음 보는 기술 스택이라고 하더라도 코딩을 모르시는 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분께서 만든 이 두 번째 프로젝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서비스는 이제 강의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생성 AI를 활용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개발을 시켜주었고요. 이미지 생성 플럭스 모델을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이미지로 비디오를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구현을 시켜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이미지로 이러한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제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비디오에 대해서 또 사운드를 입히는 과정도 이제 진행을 시켜주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진행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AI 주도 개발의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처음 보는 기술 스택이나 API이지만 이런 식으로 코딩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실제 본인의 업무에 관련된 그러한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지금 업무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엑셀로 매일매일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하고 영업 담당자에게 매일매일 배포하는 과정을 이제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증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개의 제품을 한 번에 대량 등록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판매 기록에 대한 일별 캘린더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구현을 잘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나 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각화까지 코딩을 모르는 분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이 코딩이라는 게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이제 개발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라 비개발자더라도 코딩을 모르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AI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개발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서비스들을 코딩 초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제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의 AI 코딩 서비스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AI를 통해서 어떠한 개발,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서비스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직접 코드 에디터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웹상에서 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은 크게 이 네 가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lovable.dev라는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는 bolt.u 그리고 v0
레플릿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코드를 잘 만들어주는 것 같은 서비스는 저는 이 러버블.dev가 코드를 잘 만들어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 에디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개발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러버블.dev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간단한 프로토타입 말고 조금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번 개발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AI 코드 에디터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코드 에디터에는 크게 커서, 그리고 윈드서프, GitHub 코파일럿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GitHub 코파일럿은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의 코드 에디터보다는 조금 기능적인 부분이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GitHub 코파일럿은 별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커서나 윈드서프 이 두 가지의 코드 에디터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커서 에디터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커서 에디터가 윈드서프보다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AI의 그러한 컨텍스트들을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커서를 활용해가지고 개발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개발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거나 AI 코드 에디터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윈드서프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커서, 윈드서프, 코파일럿 이 세 가지 AI 코드 에디터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동일한 그런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개발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 커서를 활용해가지고 풀스택 개발에 필요한 기술 스택들에 대한 선정이나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 간단한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개발을 할 때 궁합이 좋은 그러한 기술 스택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풀스택으로 웹 개발을 할 때 궁합이 좋은 기술 스택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네 가지의 기술 스택은 꼭 포함을 해가지고 웹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술 스택은 Next.js라는 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Next.js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이 Next.js 프레임워크의 하나에서 관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Next.js를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ShardCN이라는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할 때 고품질의 UI, UX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러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ShardCN UI라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미리 다 정의를 해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들이 저희가 이제 ShardCN에서 설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입니다. ShardCN이 이제 웹 표준에 맞춰가지고 컴포넌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고품질의 UI들을 저희는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ShardCN을 주로 활용해가지고 컴포넌트를 생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hardCN이 V0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랜딩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포멀한 랜딩 페이지 생성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고퀄리티의 UI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V0에서도 이 컴포넌트들이 대부분 ShardCN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커서를 활용해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할 때도 요 ShardCN을 주로 이제 활용해가지고 필수 기술 스택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윈드 CSS를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일윈드 CSS에는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이 CSS라는 이 스타일을 작성을 해서 웹사이트의 HTML에 대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CSS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 클래스라는 것으로 이제 모듈화를 시켜서 이 CSS 스타일링을 일관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ShardCN UI가 내부적으로는 또 스타일링은 이 테일윈드 CSS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 같이 써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보통 벌셀의 배포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셀이라는 회사가 이 Next.js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프레임워크를 만든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벌셀이라는 회사에서 Next.js와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 말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이제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배포 기능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나서 이 벌셀을 통해서 배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Next.js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 Next.js에서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다 개발을 진행해주게 되는데 다른 배포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백엔드 기능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서버를 띄워서 그렇게 배포를 진행해줘야 되는데 벌셀에서는 이 서버리스 아키텍처가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Next.js에서 이제 개발한 그 백엔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서 이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백엔드 서버를 관리할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도 이 GitHub만 연동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배포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AI와 궁합이 좋은 여러 가지의 기술 스택들이 있는데 뭐 데이터베이스나 그리고 파일 저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백엔드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스파베이스라는 서비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증 기능은 굉장히 인증 기능을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인 이 클럭이라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클럭이라는 서비스 내에서 인증과 관련된 컴포넌트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인증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를 이 클럭이라는 서비스 내부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증 기능에 관해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또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인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AI 주도 개발에 특화된 이러한 기술 스택들을 적용해가지고 저희의 커서 AI 코드 에디터에서 이러한 기술 스택들을 세팅하는 과정과 그리고 간단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서닷컴에 접속을 하셔서 이 커서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커서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 커서를 실행시켜서 저는 이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커서 비기너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해가지고 커서를 통해서 이 디렉토리를 열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를 열어서 터미널 창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커맨드 아니면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열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쪽에 이 터미널 패널을 열어줄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열어주신 다음에 먼저 첫 번째로 Next.js를 프로젝트에다가 세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Next.js를 세팅하는 방법은 터미널 창에다가 npx create next app latest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점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열어준 요 디렉토리 내부에다가 Next.js 프로젝트를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서 기본적인 Next.js 프로젝트의 그러한 설정들을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할 건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타입스크립트는 웬만하면은 활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 없는 언어인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타입을 넣어줄 수 있는 언어가 타입스크립트라는 요 언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타입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인데요. 그런데 이제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이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해서 AI에게 모든 코드를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AI가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이 타입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코드 내부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크기가 막 커진다고 하면은 AI가 나중에는 저희 코드의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코드 내부에 저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해가지고 이 타입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AI가 저희 코드만 보고도 이 코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더 추론을 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타입스크립트는 무조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꼭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언어를 통해서 다른 앱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타입이 있는 언어를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ESLint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일윈드 CSS도 Next.js를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Yes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 저는 이제 소스라는 디렉토리는 포함시켜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Router는 이제 Next.js가 업데이트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uccess라는 문구가 뜨게 된다고 하면은 Next.js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세팅이 완료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npm run dev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세팅한 그 프로젝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의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이 URL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로컬호스트의 3000번 포트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Next.js의 기본적인 프로젝트 세팅이 완료가 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 Next.js의 이 기본적인 프로젝트 구조 내부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앱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Next.js 프로젝트를 세팅했고, 그리고 테일윈드 CSS도 같이 이제 세팅을 진행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샤드CN을 활용해가지고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샤드CN도 같이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샤드CN을 세팅해주는 방법은 npx 샤드CN latest init-d라는 이 옵션을 활성화시켜주면 되고요.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고 샤드CN을 Next.js 프로젝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필수로 활용해야 되는 기술 스택을 세 가지를 이제 세팅을 완료해봤는데요. Next.js를 세팅을 했고, 테일윈드도 같이 이제 설치를 시켜주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드CN까지 이제 세팅을 완료해주었습니다. 개발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커서 룰스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커서가 어떤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참고하게 될 그러한 AI 규칙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커서의 이제 세팅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I 규칙 파일을 활성화시켜주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활성화시켜주시면 되고, 이제 프로젝트의 루트 경로에다가 .cursor rules라는 이 파일 하나 생성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AI가 저희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참고해야 될 그러한 규칙들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규칙은 이러한 규칙들이 있는데요. 커서가 이제 어떠한 프론트엔드의 컴포넌트를 만들어줄 때 기본적으로는 이 샤드CN을 사용해서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샤드CN이라는 이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모든 UI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컴포넌트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컴포넌트는 샤드CN UI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AI 규칙을 하나 추가를 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사용을 하기 전에 설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컴포넌트의 UI라는 이 디렉토리에다가 샤드CN 컴포넌트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먼저 체크를 해라 라고 이렇게 적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규칙은 이 샤드CN이 라이브러리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에는 샤드CN 컴포넌트를 설치하기 위한 이 명령어가 샤드CN UI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어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명령어가 동작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냥 npx 샤드CN latest 이러한 명령어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커서의 채팅 기능이나 컴포저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클로드 3.5 소넷 모델이나 GPT와 같은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는 샤드CN 명령어가 업데이트가 된 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컴포넌트를 생성해 줄 때 예전 명령어인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명령어들을 커서가 이제 생성을 해줄 때 애초에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 번째 규칙을 이제 추가를 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어떤 아이콘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아이콘은 루시드 리액트라는 이러한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라라고 그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샤드CN을 설치해서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루시드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콘들이 필요할 때는 이 루시드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해주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규칙을 이제 커서 룰스에다가 적어 주었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컴포넌트의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 주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적어 주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가지고 타입을 정의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이제 AI가 이제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타입에 대한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코드를 조금 더 잘 이해해서 개발을 잘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커서 룰스 파일까지 세팅을 완료해 주셨으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진행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커맨드 I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 위쪽에 패널, AI 펜의 패널을 열어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 채팅 기능이랑 컴포저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코드 생성하는 작업은 주로 저는 이 컴포저를 활용해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어떤 PRD 문서
이름서를 작성하거나 기능 명세서를 활용하거나 할 때는 이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컴포저를 활용해가지고 개발 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사스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쪽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커서 컴포저가 이제 활용하게 될 모델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클로드 3.5 소넷 모델이 가장 코딩을 잘 하는 거로 판단을 해서 저는 이 클로드 3.5 소넷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3.5 소넷 모델을 선택을 해서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저가 이제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노멀 모드와 에이전트 모드 이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 모드를 활성화를 시켜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에이전트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은 이 컴포저가 이 에이전트 모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어떤 코드를 생성하기 전에 저희 이제 프로젝트를 먼저 알아서 이제 스캔을 하게 되고 필요한 코드가 있는지 기존에 참고할 코드가 있는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구조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다 참고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에이전트가 이 컴포저 내부에서 그런 패키지들에 대해서도 알아서 다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커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욜로 모드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 욜로 모드를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터미널 커맨드에 대해서도 그냥 자동으로 다 실행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모드를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 이 욜로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은 이 피처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챗 컴포저 부분에 Enable YOLO 모드라는 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컴포저의 에이전트가 이제 저희 터미널 명령까지 다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YOLO 모드는 웬만하면은 활성화를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YOLO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로컬 환경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컴포저가 생성했던 그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판단을 하고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욜로 모드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통제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욜로 모드에 대한 옵션은 활성화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컴포저를 활용해가지고 이 에이전트 모드로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사스 랜딩 페이지 개발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개발을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에이전트가 저희의 프로젝트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에 대한 부분도 먼저 확인을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커서 룰스라는 이 AI 규칙 파일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시켜 주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컴포넌트는 샤드CN을 사용해야 되고 컴포넌트 사용 전에 설치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치를 이렇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저희가 필요한 컴포넌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npx 샤드CN latest라는 요 명령어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터미널 명령어를 작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run 커맨드를 눌러서 컴포넌트를 설치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설치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랜딩 페이지에 메인 컴포넌트를 지금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 히어로 섹션, 주요 기능 섹션, 가격 정책, 콜텍션 섹션 이런 식으로 사스에 필요한 주요 컴포넌트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저희 프로젝트의 컨텍스트를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어에 대해서 다 잘 수행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크기가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에이전트가 저희의 프로젝트의 컨텍스트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보다 저희가 원하는 그런 컨텍스트를 포함시켜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내부 이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보통 이제 닥스라는 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요 내부에다가 여러 가지의 마크다운 파일들을 생성해 주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 명세서들을 이렇게 닥스라는 폴더 내부에다가 작성해 준 다음에 어떤 기능을 개발할 때는 1번 기능에 대한 기능 명세서를
컴포저에게 이제 넣어주고, 두 번째 기능 개발할 때는 이번 기능 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기능 명세서를 컴포저에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명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컨텍스트를 넣어줌으로써 개발을 하는 게 나중에 프로젝트 크기가 커졌을 때에 AI 개발의 오류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개발의 프로젝트 크기가 커졌을 때는 이러한 컨텍스트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개발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요 npm run dev 명령을 활용해서 커맨드를 이제 실행을 시켜준 다음에 3000번 포트에 들어가서 한번 실행된 요 프로젝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스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버튼 컴포넌트나 이런 카드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이제 샤드CN의 컴포넌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타일들이 어느 정도 괜찮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샤드CN 컴포넌트를 우선적으로 활용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규칙들을 이제 추가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만드는 그런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은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개발한 요 서비스, 사스 랜딩 페이지를 실제로 인터넷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전 이제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 벌셀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커서의 컴포저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배포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로컬에서 저희의 Next.js 프로젝트를 한번 빌드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로컬에서 빌드가 오류가 없이 잘 되어야지 실제로 프로덕션에다가 배포했을 때도 문제가 없게 배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npm run 빌드라는 명령을 활용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로컬에서 빌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빌드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컴파일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컴파일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코드를 어느 정도 이제 읽고 활용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임포트 오류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컴포저를 활용해서 이 에러를 한번 수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발생했던 이 에러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컴포저에게 붙여놓은 다음에 해당 에러 해결해줘 라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에이전트를 활용해가지고 이 에러를 해결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에이전트가 에러난 파일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파일을 리딩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났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게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스타라는 컴포넌트의 임포트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에러의 원인을 파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page.tsx라는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 이렇게 스타라는 거를 이제 제거해서 이렇게 적용시켜주게 되었고요. 이제 적용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accept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준 다음에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배포를 한번 진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셀을 활용해가지고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벌셀의 CLI 명령을 활용할 거고 컴포저의 에이전트 기능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해서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셀의 CLI 명령을 활용해서 배포를 진행해줘. GitHub는 연동하지 않고 바로 벌셀에다가 배포를 진행할 거야.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 컴포저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벌셀에 CLI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진행해 준다고 하고요. 이 명령을 활용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셀이 설치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설치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컴포저 에이전트가 알아서 벌셀의 CLI도 설치를 진행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셀에다가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벌셀의 로그인이라는 요 CLI 명령어를 활용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GitHub를 활용해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도록 하고, GitHub를 선택해 준 다음에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벌셀의 CLI 로그인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커서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로그인이 잘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배포를 진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벌셀의 deploy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배포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커맨드를 실행을 시켜서 배포를 진행해 주도록 하고, 현재 프로젝트 경로에다가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커서 비기너라는 경로가 맞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Y를 입력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dev브라더라는 프로젝트를 생성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는 연결시켜 주지 않도록 할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그대로 커서 비기너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가 맞는지 체크를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한번 진행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그러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이제 프로덕션이라는 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 링크를 이제 클릭해서 접속을 해 주시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의 프로젝트가 이제 웹상에 배포가 되어서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커서 비기너라는 이 별셀의 커스텀 도메인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배포가 되게 되었고요. 이제 이 링크를 통해서 누구든지 저희 프로젝트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인스펙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링크를 이제 클릭해서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별셀에서 저희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배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의 프로젝트의 로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코딩 초보자를 위한 커서 프로젝트 세팅 과정부터 간단한 랜딩 페이지 개발 그리고 배포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처럼 간단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 AI에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프로젝트가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백엔드 API를 연동하거나 DB를 설계하거나 그리고 배포하는 과정까지 개발에는 코딩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단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AI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AI에게 내가 원하는 콘텍스트를 제공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게 된다고 하시면은 코딩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강의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코딩 경험은 많이 없지만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동생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와 같이 풀스택 개발을 좀 더 빠르게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발동생 디스코드 채널에 입장하시거나 아니면은 콜로소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